안녕하세요. 피플베리 CJB 연규옥입니다.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충북도의회의 역할도 컸는데요. 오늘은 도민 중심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피플리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의 황영호 의장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충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의회에 부여해 주신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충북 발전과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정말 이제 지난 2023년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나날들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12대 충북도 의회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또 성과들도 좀 많잖아요. 나오셨으니까 지난해 얻었던 성과들 다양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희 충북도의회 또 충북도정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람된 그런 성과들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충북도의회는 저희 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한 그런 한 해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성과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 충북도정이 출발한 이래 최초로 중부 내륙 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요. 네. 그 이외에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라든가 오송 K 바이오스퀘어라든가 또 투자 유치 37조 원 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거두는 과정에서 저희 충북도의회도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금년 한 해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충북 발전과 충북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들, 그리고 또 지난해 있었던 성과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충북이 거둔 성과들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중부 내륙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바가 저희가 이제 60, 70, 80년대에는 우리가 국토적으로 보면 네.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중호 장대 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동해안 벨트가 이제 대한민국 발전축을 형성을 했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서해안 시대를 열면서 서해안이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의 중심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충북이 속해 있는 중부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김영환 지사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충북이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부 내륙을 갖다가 여하이 발전 국가의 발전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거에 착안해서 중부 내륙 연계 발전 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주창을 했고 네. 그것이 이제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국회 통과의 과정까지는 정말 제일 먼저 우리 163만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네. 107만 명 정도가 이 서명부에 서명을 해주셨고 와, 네. 그다음에 저희 충북도의회도 저도 이제 충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뭐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네. 우리 충북도의 입장만이 아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공통된 의견으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네. 저희가 정말 지난 연말에 이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절박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국회에서 저희가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집회는 저희가 의회 회기까지 변경해가면서 35분의 의원이 전체 다 함께 서울에 가서 결의대회 하시고, 결의대회에 예. 참여를 하는 등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한 뭐 그런 결과가 이렇게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맺어진 것 같아서 뭐 보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이제 도민분들이 일단 힘을 모아주셨고, 사실 그 107만 명 서명이라는 숫자가, 네. 그렇죠. 163만 도민 중에 과반 이상이 또 이렇게 네. 서명에 또 참여를 해 주셨고요. 물론 뭐 일부 조항이 이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또 개선되고 또 개정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실 테니까 네. 네, 그 역할도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이게 이제 4개의 시도의회죠. 세종과 네. 대전, 또 충남, 충북. 네. 네. 전격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하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도의회의 역할도 또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메가시티 출범과 관련해서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을 하다가 네. 4개 시도 의회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정에서 출범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우리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합의가 됐었고 네. 그걸 진행 과정에서 충청권 그 특자체를 갖다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의원 정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여러 가지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4개 시도 의회 간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4개 시도 의장들과의 회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어떤 소화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특자체 출범이라는 대의를 그르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개 시도 간에 조금씩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를 하자. 제가 적극적인 중재안을 냈고 네. 결국에는 작년 11월 달에 4개 시도의 의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뭐 제가 하여튼 간곡한 호소를 했고 뭐 강력한 주장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이견을 잘 마무리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금년 아마 7월 1일경에는 충청권 그 특자체 출범, 그다음에 충청권 초광역의회가 동시에 출범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을 했다는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뭐 다른 또 이견들이 또 많았을 텐데 네. 합의에 이를 수 있게끔 또 많은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가 이제 출범될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이렇게 4개 시도가 이제 그 특자체를 이제 출범시키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뭐 광역 철도망이라든가 네. 4개 시도 간의 사회 간접자본이라든가 또 저희가 유니버시아드 대학 네. 경기대회를 2027년도에 공동 개최하기로 했지 개최하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러게 되면 선수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4개 시도의 어떤 공동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 특자체가 성공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내게 되면 다른 지역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패를 했지만 거기도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여러 뭐 예를 들어 전남 호남권도 그런 특자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 입장에서 이번에 원만히 특자체 출범을 성공시키고 그에 따라서 4개 시도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나가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어떤 발전사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이제 2027년도에 그 세계 대학 경기 대회도 이제 개최를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논의할 것들도 다 이제 사계시도가 힘을 또 합쳐야 되는 네. 부분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이런 일들이 또 더욱 더 많아지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의회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와 또 감시라는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같은 당 도지사가 지금 집행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이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오랜 지방의원 활동을 통해서 의회 본래 존재 이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늘 그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현재 뭐 김영한 지사와 저희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우리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그것보다는 먼저 선행돼야 될 우선의 가치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 행정행위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냐 견제 감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잘 심의하고 감시를 해달라. 이것이 제1의 저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출범 초기에 의회 다수당과 집행부의 장인, 지사가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의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을 지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더라도 뭐 지사님께는 뭐 다소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네. 저희는 의회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 아니면 현행 제도와 법률하에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과감하게 뭐 삭감을 했고 집행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역대 어느 대의회보다도 더 많은 저희가 날카로운 지적들을 통해서 도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저희는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네. 역대 그러니까 전때 어느 의회보다도 그러한 역할들에 충실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뭐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충북도의회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부여해 주신 그러한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뭐 같은 당 소속의 지사고 같은 당 소속의 우리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감 있게 정말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힘을 또 모을 뭐 사업들이 그런 있죠. 부분에 네. 있어서는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그런 어떤 충북 발전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업이 속도가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충북도 의회의 역할을 또 제대로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올해도 이제 충북도에 이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또 도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임해 주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중부 내륙 연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충북 지역 그다음에 내륙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들어가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개정안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뭐 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뭐 언론의 협조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뭐 바닷길이 없는
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늘길을 여하이 열어야죠. 정말 다양화하느냐가 우리 충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은 저희가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실질적인 민간 전용 활주로가 없는 네.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뭐 지사님과 함께 또 시민사회단체, 또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언론사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민간 전용 활주로 개설을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역량을 좀 집중시켜 나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국가 정책으로 결정이 됐지만 오송 K 바이오 스퀘어 가든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송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역량을 그런데 집중해 나갈 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불균형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또 네. 저희가 지난해에도 제가 뭐 워낙에 여러 가지 사회라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정말 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격차 해소는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미래 후손들의 정말 절실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작년에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었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지금 공대위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됐고요. 네. 그런 공대위 활동들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의대 정원을 갖다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는 아직 이제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모든 역량을 하여튼 다 집중해 나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 불균형을 갖다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실한 어떤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현안들이 잘 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외 경제 여건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살기 팍팍하다는 분들 너무나 많고요. 맞습니다. 또 경제 뉴스만 보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는 네.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좀 가까이 듣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 기울이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도민 여러분들께 저희 의회의 어떤 활동 사항을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네. 저희 의회에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어떻게 청취해서 그것을 갖다가 의회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조례 제정 활동 등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수시로 주요 정책과 관련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뭐 양봉 농가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과수 냉해 피해라든가 이런 어떤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의 의회 차원에서 관련 단체들이라든가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회 정책 토론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정책으로 제안할 부분 제안을 하고 그런 어떤 세세한 과정들을 저희가 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 안에도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35번 의원 모두는 각자의 지역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경청하면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 토론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책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할 것인지 또 아니면 조례로 어떻게 제정해서 그걸 갖다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할 것이고요. 또 차제 도민 여러분들께도 저희 도의회의 문은 정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의장실부터 저를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이 됐던 도민 여러분들을 한 번도 제가 안 만나본 적이 저는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의회를 방문해 주시고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도민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도 이제 직접 또 도민들도 만나시고 또 도민분들도 이제 도의회라는 공간을 너무도 멀게 느끼지 네. 않고 또 이렇게 찾아주셔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생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뭐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아이 보기가 또 힘든 그런 네, 시군들도 맞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요. 이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는 하여튼 출산 정책을 우리 도정에 네. 어쩌면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출산 육아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충북이 작년 지표를 보게 되면 네. 하여튼 전국에서 나머지 시도가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게 출생 증가율 1위라는 네.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됐거든요. 네. 저는 물론이고 뭐 김영환 지사도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 출산율을 갖다가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충북도의 미래는 없다. 맞아요. 뭐 이런 네. 부분을 갖다가 전착을 해서 출산 육아 수당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마 뭐 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된다든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충북에서만큼은 최소한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이런 도라는 그런 인식을 확산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출산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충청북도 전체 문제 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군 있지 않습니까? 네. 단양이라든가 괴산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출산율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생활 터전을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충북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네. 신경 써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도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춰 나가서 네.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지원과 또 정책들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12대 충청북도 의회 출범할 당시 이제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 의원들이 좀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또 운영이 될까 네.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 기울이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도에 오기 전에 뭐 이제 청주시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의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이 정말 중요하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각각 의회에 진입한 의원님들이 각자 의회에 진입하기 전에는 사실은 각자의 생활의 영역이 다 다랐던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처음 들어오시면 이게 상임위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 제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실은 제 의원 활동의 경험을 비춰보면 누구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 되면서 특히 이번에 뭐 초선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입성을 하셔서 이분들께 의원 활동 초기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연찬을 좀 충실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예. 교육이 또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거기에 천착을 했고, 그래서 출범과 동시에 전화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어떤 의원 연찬이라든가 뭐 개별적인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의 또 면담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원 활동의 노하우라든가 또 지역구 활동의 노하우, 그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대화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7월 1일 날 출범을 했는데 네. 2022년도 제가 이건 의장 입장에서 볼 때
2002년도 그러니까 출범하고 5,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그다음에 이제 지난 바로 작년 연말 네. 1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또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 네. 조례 제정 등등을 비춰보면 그는 끊임없는 어떤 교육과 연찬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고 성장한 뭐 그런 결과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건 여러 뭐 지표들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뭐 제가 이제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를 갖다가 뭐 형식적이 아닌 정말 뭐 수시로 끊임없이 하여튼 그런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과 연찬 활동은 정말 게을리지 않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우리가 교육하고 연찬하고 이것이 때로는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충북도의회를 상향 평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의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난 이런 이야기를 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저의 뜻에 이렇게 공감을 하셔서 정말 교육 열기도 뜨겁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체 교육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연찬에도 저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능숙함과 노련함이 이제 초선 의원들은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또 네. 초선 의원들만이 갖고 있는 또 열정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분위기도 또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저희 초선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지만 네. 생물학적 연령에서 볼 때도 저희 그렇죠. 충북도에는 굉장히 젊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네. 굉장히 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어떤 에너지, 열정, 의욕 플러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연찬의 결과 이것이 합치가 되다 보니까 작년 활동을 놓고 보면 어쩌면 네. 집행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웠던 뭐 그런 상황들도 저는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네. 집행부도 또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자기가 우리들이 정책 수립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이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실수를 하면 이건 바로 의회에서 이런 지적, 이런 질타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도정이 집행부와 의회가 아마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그 12대 그 충북도 의회 처음 출범할 때와 또 지난해를 보셨을 때 이제 네.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의 또 행보가 더 기대가 되기도 네.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제 17명의 정책 지원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이 정책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네. 것 같아서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뭐 설명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국회의원님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9분의 하여튼 그 보좌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 개인당. 네. 근데 저희 이 지방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을 보좌하는 의원들은 어떤 보좌진은 없습니다. 없고요. 개별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책 지원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그래서, 됐는데 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보자는 뭐 서울에 있는 입법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어떤 우리 정책 지원관으로 채용된 분들은 채용되기 전에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각 저도 사실 깜짝 분야에서. 놀랐습니다. 예. 그분들의 학력 수준, 그다음에 어떤 전공 수준, 그다음에 학위 수준,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배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분들은 농업 관련 분야라든가 산업 관련 분야 이런 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동안은 전문성이 다소 떨어졌지만 본인이 현재 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의원 활동 과정에서 그분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하여튼 협력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는 정책 지원관이 없을 때는 그것을 갖다 의원 혼자서 뭐 예를 들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양과 질이 내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분들의 조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원 활동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하여튼 고무적인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분들의 역할에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저는 그분들께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 하여튼 연구 노력하는 그런 뭐 정책 지원관으로서의 그런 활동을 해달라는 뭐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례의 재개정도 있고요, 뭐 예산 예결산 심의 또 네. 행정사무감사 등 이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필요한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역할을 또 해주는 게 바로 정책 지원관인데 이제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또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또 운영하실 계획이신지도 여쭤볼게요. 저희는 뭐 이제 17명의 네. 정책 지원관 저희 충북도의 정원은 17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의 정책 지원관 충원은 완료가 된 상태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금년에는 이 정책 지원관 분들께 아마 이제 그 주제 발굴을 좀 한번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충북 도정과 관련해서 또 우리 충북 도민들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번 각자의 한번 아이디어 내지는 주제 발굴을 좀 요청할 생각이고 그런 어떤 발굴된 주제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기 또 수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몇 가지 주제를 한번 선별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 정책 토론회라든가 뭐 이런 개최를 통해서 하여튼 성숙된 그런 안들을 한번 좀 도출해 보고 싶다. 저는 의장으로서 금년에는 좀 그런 욕심, 뭐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말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큰 피해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는 이제 오송 궁평 지하차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도의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또 여쭙고 싶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데 대해서 네. 저도 뭐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저는 바로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 이제 곧바로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고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별로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가 이제 이 참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관된 부서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즉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이제 바로 개최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재해나 재난 안전에 관련된 조례가 네. 그동안 일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이건 뭐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그걸 미리 저희가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재난, 재해 안전과 관련한 조례의 어떤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 설령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집행부에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전보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이 정비가 됐고 조례도 정비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뭐 물론 그런 일이 이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설령 만에 하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긴다 치더라도 좀 더 긴밀한 대응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타깝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집중호우 피해도 있었지만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천재지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냉해도 있을 테고 또 폭염도 있고요. 특히 뭐 구제역이나 또 맞습니다. 이번에는 럼피스킨병도 네. 또 이제 창궐을 했었는데 관련해서도 또 도의회에서 역할을 또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표적으로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럼피스킨병이라든가 냉해, 네. 뭐 화상병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있어도 포함되는 거군요.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해야 될 부분,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여튼 어떤 상황에 대비한 그런 매뉴얼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공무 국외 출장, 이제 지난해에도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음주 추태 의혹이 있었고, 각계각층에서 또 비난이 이어졌었는데요. 사실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좀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게 바로 그 공무 국외 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랜 이 지방의원 활동하면서 사실 공무 국외 출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주제로 답변을 드릴 때 정말 곤혹스러운데 네. 선진 문물을 갖다가 견학하는 것은 저는 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드물게, 네. 극히 어떤 일부 의원이 어떤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마치 의회 전체, 맞아요. 의원 전체의 일인 것처럼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의회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이 됐더라도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역시 그러면 그런 어떤 일탈된 행동을 한 의원에 대해서 너무 징계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의원 행동 강령과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가 다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잘한 의원에 대해서는 상이 필요하듯 잘못한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 충북도의회가 뭐 거의 전국 최초로 그런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 또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 의정비를 갖다가 지급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저희가 마련했고, 네. 그것이 아마 지금 전국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냐, 이런 공인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뭐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했고 아까 뭐 의원 연찬을 통해서도 제가 의원님들께 여러분들이 자연인과 공인의 경계가 이렇게 엄중하다. 아,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모르겠습니다. 뭐 부지불식간에 사람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그런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그런 확실한 공인 의식을 갖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뭐 해외 연수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충실한 해외 연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갖다가 견학하고 와서 우리 뭐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을 하고 당장 접목이 어렵더라도 정말 미래의 그쵸. 충북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고 아마 의원님들도 뭐 그런 부분에서 저하고 네. 공감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북도의회 신청사가 이제 70년 만에 또 이제 건립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발걸음이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또 쓰기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7개 이제 저희 광역 시도가 있는데 네. 그동안 독립된 청사가 없었던 건 우리 충북도의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러니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의회가 그러니까 집행부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쵸. 뭐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오늘 뭐 지금까지 현실이었는데 네. 다행히 뭐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의 그런 입장을 또 이해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지금 구중앙초등학교 자리 그곳이 저도 기공식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1952년도에 우리 충북도의회가 사실 초대 의회가 출범한 곳이
중앙초등학교 그 자리였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70년 만에 초대 의회가 있었던 그 거기로. 자리에 네. 충북도 의회를 이제 건립하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저희가 한 약 30%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네. 준공을 목표로 지금 착실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도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이건 단순히 저희 뭐 도의회만의 청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네. 공간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저희 현재 충북도청, 그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그 옆에 우리 충북도의회, 그다음에 충북교육청 산하의 학생과학문화연구원, 그다음에 상당공원 이쪽을 연계하는 아마 명실상부한 이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도민 친화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 제가 하여튼 그런 주문을 했고, 그래서 열린 의회, 도민 친화적인 공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하도록 저희가 공간 배치됐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북카페라든가 뭐 하늘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여튼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이런 모든 뭐 부분 시설들을 갖다가 도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고민들을 했고, 그걸 갖다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도의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와서 질책할 거 질책해 주시고 또 격려할 건 또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우리 그 도의회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 방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단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방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방청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매일 뭐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만 그렇죠. 들었는데 예. 막상 와서 자기가 보니까. 본인들이 의회 방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니까 우리 의회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런 역할, 이런 일들을 하는지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냥 흉만 보고 욕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의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좀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저희가 뭐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뭐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볼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의회 신뢰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열려 있는 도의회라는 네. 이미지가 더욱더 또 강렬해질 맞습니다.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이제 달라지는 제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이제 법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어떤 지방을 갖다 규정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뭐 저희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집행부 발의도 있고 의원 발의도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네. 저는 금년에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과연 현재 있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느냐? 점검을 한번 해보죠. 점검을 종합적인 한번 점검을 통해서 실효성이 좀 담보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부를 갖다 개정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좀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이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건 불필요한 조례다. 이런 거는 과감히 저는 폐지할 것은 폐지를 좀 하고 네. 대신에 뭐 새롭게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뭐 다른 여러 가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활동도 있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차제에 그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폐할 부분은 개폐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게 제가 의장으로서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년의 계획이고 그 나머지 계획들은 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답변들에 이제 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한 가지 더는 아까는 제가 정책 지원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정책 지원관을 제한 일반 사무처 직원 공직자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지금 의회 사무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갖다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서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뭐 금년에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좀 둬서 운영을 해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도의회 의장직을 또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동안에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일과 또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좀 꼽아보자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지나간 과거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네. 작년에는 뭐 저희 도정의 성과 그러니까 중부 내륙 연계 지원해가는 특별법 제정에 뭐 기여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뭐 도정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 의회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뭐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까 이제 뭐 질문하신 것처럼 네. 전체 의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전체 의회가 어떤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이 억울한 사실은 면도 좀 그것이 있고요. 예.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예. 그러고 미래 전개될 상황과 관련해서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이제 금년 7월 1일에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자체, 그다음에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제가 어떤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서 원만한 출범에 기여했다. 뭐 이런 것이 보람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정말 본인이 맡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고요. 특히나 우리 아주 젊은 의원님들, 뭐 그분들을 보면서 저게 미래에 정말 우리 충북도의회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이 제가 의장으로서 어떤 보람, 또 아까 뭐 아쉬웠던 뭐 이런 점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뭐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실 건지 그리고 네. 마무리 말씀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뭐 도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일정 부분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35명의 의원 모두가 우리 집행부의 장인 뭐 지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금년 한 해 정말 심기일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 도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각별한 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질책을 주시면 정말 따끔한 충고로 알고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민생과 또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또 충북 도약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 펼쳐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